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 1시간은 10,000원밖에 안 하고 8,000원밖에 안 하는 거지? 뭔가 이제 몸값을 확 키우고 그 전에 있던 짠테크 습관들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걸 다 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이 목표였는데 그걸 또 2년 만에 이루게 됐죠. 원래 짬부님이 삶은 좀 욜로족이었다고. 네네. 20살 때부터 일했는데 26살까지 모은 돈이 거의 한 푼도 없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이거 팩트예요? 네, 팩트. 딱 3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0만 원? 네. 거의 6, 7년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디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저는 이제 친구들이 대학 갔을 때 항상 네. 대학 갔을 때 저는 바로 일을 했으니까 뭐 알바, 중소기업, 그리고 네. 방송국 이렇게 이제 일을 했는데 네. 항상 친구들보다 빨라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전 대학 졸업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치, 뭔가 그치. 빨라야 된다 했는데 그치. 문제는 그게 재테크 쪽에서 좀 빨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클럽이 빨라졌어요? 어디 빨리 간 거야 도대체? 뭐 술집 가고 술집, 뭐 옷 또 사고 뭐 이런 거 옷 있잖아요. 사고. 이거 왜 그런 데서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냥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누가 옆에서 네. 귀인이 막 말해주지 않는 이상 대부분 재테크를 잘 안 하잖아요. 재테크도 그렇고 돈도 잘 안 모으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모은다는 공식이 전혀 머릿속에 없는 상태였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 근데 요즘에서야 이렇게 재테크가 붐이니까 그래도 6, 7년 동안 300만 모은 거는 심각하죠? 좀 심했다. 모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때 사실 아직 대학생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30살에 졸업했기 때문에 저 사실 학교 졸업한 지 지금 1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40이라서 아직 파릇파릇. 그래서 아직 어린애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300만 원밖에 못 모았다라는 거는 네.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두 번째는 근데 그 번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 그쵸.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많이 썼어? 뭐 주말 약속 한번 나가고 이러면 여자들은 이렇게 마네킹에 있는 옷 그대로 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아 있죠. 네, 그래서 어차피 바지 하나만 사봤자 옷이랑 또 안 어울릴 안 거고. 어울려. 그래서 위에 거 사야지. 맞아, 위에 거 사야 돼요. 위에 거 사면 귀걸이, 귀걸이 사줘야 되고 가방 사줘야 되고 가방 사줘야지. 신발 사줘야 되고. 그럼 또 손에 네일 네일아트, 해야지. 맞아요. 그럼 또 머리 해줘야지. 맞아요. 다 연결고리. 잘하시네요. 연쇄 소비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네일아트 회원권을 끊을 정도로 여기에 되게 진심이었어요. 이런 각종 꾸미는 거 막 귀걸이도 되게 많이 하고 피어싱 뚫고, 그리고 이제 타투도 한때 또 빠져가지고. 타투를 했어요? 네네. 어디? 정말 다행히 보여지는 안 보이는 거. 곳에 했어요. 아, 네. 어딘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막,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도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에서야 막 이렇게 주식 얘기도 하고 재테크 얘기도 하지만 그때 저는 그냥 뭐 샀어? 신상 봤어? 이런 게 이제 대화 난 지금 주제니까. 뭐 샀어 하는 순간 주식 뭐 샀어? 근데 나는 항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뭐 카카오 얘기해야 되나? 뭐 삼성전자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다른 거지 세상이 그쵸? 조금. 다른 거죠. 저희는 이제 뭐 네. 거기 실적 발표 어땠어 이런 얘기 하신다면 저희는 뭐 신상 나왔냐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모든 세팅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펑펑 썼고, 특히나 이제 저는 그 MBTI가 ENFP인데 ENFP가 약간 되게 막 팍 빠졌다가 팍 씻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어떤 브랜드를 딱 알게 되면은 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덕후가 되자 이러면서 다 사요. 그 브랜드의 뭔가를 막 이렇게. 자 브랜드를 얘기했으니까 뭐 사봤어요? 뭐 반지 하나에 50만 원짜리 샀었거든요. 어디 거? 크로마치. 크로마치 또 가방은? 제가 다행히도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명품을 되게 많이 쇼핑을 했는데 정작 못 샀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비싸서. 비싸죠. 네, 차라리 명품을 샀었어야 팔 때 뭐라도 받을 수 있는데. 다시 팔고. 네, 근데 뭐 이거는 샤테크. 보세 막 이런 것만 사가지고 뭐 팔지도 못하고. 아무튼 막 그런 것만 사고, 그러니까 훅 빠지니까 훅 사고 훅 질리는 거예요. 오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를 막 그런 식으로 몇 번이 반복되니까 이제 월급 이상의 돈을 쓰는 게 이제 늘 제 패턴이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삶을 즐기는 좀 극강의 욜로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행복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의문이 오는 게 이건 당연히 행복한 거지라고 스스로를 되게 가스라이팅했던 것 같아요. 아 남들한테 당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스스로. 그러니까 갑자기 우울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써도 행복하지 않네? 이렇게 연결되지 않고 왜 우울하지? 그러니까. 또 쇼핑해야겠다. 또 술 먹어야겠다. 그냥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만약 그때 한 번이라도
이 소비가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생각했으면 진짜 멈췄을 텐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돈 쓰는 건 당연히 즐거운 거야 라고 딱 아예 해놓고 다른 거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연쇄 소비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오전 9시부터 뭐 오후 6시까지 뭐 야근까지 하면 8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퇴근 이후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게 약간 스트레스를 소비로 좀 푼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다 그렇게 풀잖아요. 그쵸. 주변 선배들 뭐 맞아. 그냥 왜 우리 뭐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야 진짜 짜증났어 이번에 주말에 나가 놀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소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죠. 너무너무 그러면서 당연한 거. 공허함이나 뭐 우울감 같은 건데 오히려 커진. 진짜 문득 온 거예요. 이게 네. 왜 이렇게 우울하지? 계속 사도 계속 왜 이렇게 왜냐면 신상이라는 거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맞나? 그걸 이제 26살 때 왔어요. 그런 좀 네. 큰 현타가 한 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득 26살까지 모은 돈이 없다는 게 이제 그제서야 보인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모은 돈이 없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살았어요. 돈을 왜 모아? 돈을 쓰는 거지. 그치. 이랬는데 26에 왜 근데 나는 모은 돈이 없지? 야. 이 직장인들은 진짜 공감하실 텐데 열심히 달리다가 뒤 딱 돌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허망하죠. 그 허망함이 있어. 내가 어떻게까지 뭐 허망하지. 했지? 그래서 그때 이제 현타를 겪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짬분님과 제가 공통점 찾았어요. 뭐요? 우리가 사실 띠동갑 차이잖아요. 정확하게 나이 말씀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나이가 이제 제가 82년생, 94년생. 맞아요. 야, 굉장히 오랜만에 띠동갑 여성분을 만났는데 저도 26살에 정신 차렸거든요. 진짜요? 네. 저 26살까지 굉장히 놀았거든요. 네네네. 놀면서 이제. 근데 짬분님도 어쨌든 26살에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결심을 한 건데 네. 자, 그러면 소비 습관, 뭐 가치관을 바꾸는 3가지가 있다면서요. 소비 주의랑 결심. 약간 저는 왜 샀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좀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기보다는 이 물건을 사는 게 정말 내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나? 라는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좀 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왜 샀을까?를 물어보고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쁘니까 샀지. 그쵸. 이런 대답 안 나올게까지. 이쁘니까 산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데 이쁘니까 사는 게 말이 돼? 이렇게 계속. 굉장히 현실적인 거죠. 네네. 묻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막 허세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그 부동산 투자자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이렇게 낮출 줄 알아야 된다, 본인을. 네, 이렇게. 노나이님이에요? 아니요, 부룡님인데. 돈이 없을 땐 그렇게 막, 나 잘났어. 이런 거를 좀 죽이고, 그래, 내가 지금 없다. 내 현실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현실을 너무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막 눈 가린 채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벗고, 이걸 왜 샀지? 이게 진짜 내 해결 방법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물어갔던 것 같아요. 공감 가는 게 사실 돈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뭘 안 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를 이미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 사도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돈이 없을 때일수록 뭔가 나가 좀 더 자존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약간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도 조금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본 것 중에 하버드 심리학 교수님들이 네. 그 실험을 한 건데, 네. 우리가 우울하거나 어떤 공허한 마음이 들면은 그건 뇌에서 상실감으로 인식을 한대요. 뇌가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뇌는 바보다. 네. 우리가 그냥 웃으면 진짜 행복한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울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그걸 상실감으로 연결을 해서 그거를 빨리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막 우울할 때 막 엄청 많이 먹기도 하고 뭔가 많이 사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를 빨리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느낀 게 물건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걸 알아봐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울하다. 네. 내가 지금 화나 있다. 내가 지금 질투난다.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만 해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샀어? 라는 이 질문이 제 스스로한테 던지면서 되게 좀 깊게 저를 만났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기 위해 뭐 감정을 뜯어봐야 한다라는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2년 만에 1억을 모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일단 팩트? 네, 팩트입니다. 2년 만에. 연봉이 대략 어느 정도 되셨죠? 연봉은 진짜 2,400도 안 됐어요. 제가 200도 못 벌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처음에는 네. 일단 가장 컸던 건 어떻게 보면 부수입 이렇게
뭐랄까 1인 기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소득을 엄청 늘렸어요. 그러니까 몸값을 높인 거죠. 그게 가장 컸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저는 목표를 처음에 정했거든요. 아마 김 작가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거지만 진짜 영원일 때 300만 원인데 그거 거의 없다 쳤고 그냥 영원일 때부터 1년에 2천만 원씩 모으면 30살에 1억이 찍힌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1억이라는 돈을 제 인생에서 절대 못 벌 줄 알았거든요. 근데 30살에 1억이 찍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야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영원에서 1억이 만들어진다는 그 딱 숫자만 봤을 때는 되게 막 심장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억을 모을 수 있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그럼 1년에 2천만 원을 모으려면 한 달에 167만 원을 저금을 해야 되는데 167만 원을 저금하면 숨만 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세금 떼고 얼마 받았는데? 한 뭐 180도 못 받았어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계약직이어가지고 주급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주말 출근도 하면은 이게 뭐 소득이 완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냥 평균 180 정도 받았는데 그냥 167만 원이면 핸드폰비만 나와도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말 출근을 미친 듯이 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180? 여기서 모아봤자 뭐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1억 이걸 딱 보니까 하자 어떻게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주말 출근 연속 21일 출근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 팔고 제가 워낙 많이 샀었으니까 그런 걸 당근마켓이나 그런 중고나라에 이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수입을 만들고 부수입을 만들었는데도 안 줄여지니까 이제 그 소비를 미친 듯이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게 뭐 각종 그런 알뜰폰이나 그런 교통비 아끼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가 사실 5년이었잖아요. 근데 5년 안에 1억이었는데 그게 2년까지 줄어든 이유는 이게 사람이 계속 2천만 원을 모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말 출근을 안 하고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저들은 저 1시간 값이 저는 막 한 10,000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저들은 막 몇십만 원 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내 1시간은 한 10,000원밖에 안 하고 8,000원밖에 안 하는 거지? 이런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단순히 돈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자본주의에 대한 뭔가가 막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부동산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수입 공부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 뭐 아이패드 드로잉,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글쓰기, 전자책 쓰기 이런 각종 막 수업들 있죠. 그런 거에 진짜 몇백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부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런 데는 소비를 아끼지 않았네요. 자기 개발에는. 네, 자기 개발에는 사실 엄청 아꼈었는데 이게 또 어떤 강의 보고 사람들은 아프면 뭐 의사를 찾아가고 이러면서 그쵸. 왜 이게 약한데 이거에 전문가를 찾을 생각을 안 하냐. 다들 막 사기꾼이라고만 하고 좀 배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약간 이런 걸 보고 나서 그래 저들은 어쨌든 나보다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테니까 좀 더 빨리 나한테 꿀팁을 알려주겠지라는 생각에 그거는 또 이제 유료 강의에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결제하고 제가 조금 제 장점 중에 하나로 꼽는 게 행동력이 되게 빨라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그냥 바로 해요. 그래서 바로 다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도 그래도 한 매출 200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다다다 해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랑 맞는 걸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 어쨌든 방송국에서 일을 했으니까 영상에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심. 이제 유튜브 하면서 뭔가 이제 몸값을 확 키우고 그 전에 있던 짠테크 습관들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걸 다 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이 목표였는데 그걸 또 2년 만에 이루게 됐죠. 근데 말씀하는 대로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지적 소비, 지적 상품에 굉장히 돈을 아끼는 맞아요. 사실은 그게 내 시간을 굉장히 아껴주는 건데. 그니까요. 그게 제가 26살까지 작가님 앞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했어요. 제 돈으로 책을 산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미래가 어둡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작가가 먹고 살기 다 도서관에서 막 빌려보고 뭐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책도 샀을 텐데 그러면서 본인은 책 냈잖아. 자기 개발적 책 한 권 냈잖아요. 그쵸. 근데 전 지금 일주일에 한두 권은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꼭 한두 권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한번 하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먼저 간 길을 이렇게 15,000원에 알려준다고? 그쵸. 약간 이런 느낌. 제가 김 작가님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김 작가님 15,000원 밥 사드릴 테니까 저랑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제가 만나드리겠습니다. 뭐 인생 꿀팁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뭐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원래 모르는 사이라면 모르는 사이라면 사실은 경계부터 하고 그죠. 다 만날 수도 없고. 네, 그쵸. 시간이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김 작가님 시간값과 제 시간값은 너무 다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15,000원에 알 수 있다는 그 경험을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자기계발비를 절대 안 아꼈어요. 맞아. 그리고 또 이제 짠순이니까 거기서 또 뽕을 뽑자 이런 마인드로 하니까 좀 더 그런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고정 지출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서 카드 내역을 뭐 뽑아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네네. 어떤 얘기예요, 일단? 우리가 웬만하면 다 카드를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알아야 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죠.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점 파악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대부분 카드를 쓰니까 네.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3개월치 내역, 뭐 6개월치 내역 뽑을 수 있어요. 맞아. 6개월은 너무 길고 3개월 정도 딱 다 뽑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뭐 수기 가계부나 어플 가계부에 다 옮긴 거예요. 옮겨서. 근데 이제 이때 옮길 때 중요한 거는 그 카테고리를 되게 명확하게 나눠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편의점 이게 아니라 식비, 생필품 이런 식으로 다 되게 구체적으로 책. 약간 필수품과 기호품은 좀 나누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저는 카테고리를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요. 뭐 유튜브 관련 지출도 있으니까 유튜브 이런 식도 있고 식비도 단순히 식비가 아니라 외식인지 배달인지 재료 산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네. 이렇게 나눠서 딱 보면은 내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는지가 딱 보여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뭐 이 정도는 다 쓸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여기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줄여보자. 생각하고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시드머니 모을 때까지는 저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률을 만약에 내가 지금 40%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60%까지 올려보자. 그럼 그 20%를 어디서 빼올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계속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보이는 게 제일 큰 게 이제 고정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왜냐면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그 통신비 좀 저렴한 걸로 쓴다든지 교통비도 아낄 수 있는 걸 좀 찾아본다든지 통신비 측면에서 뭐 또 책에서 뭐 핸드폰 단말 지원금 관련된 얘기 있던데. 네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다 핸드폰 1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48개월 뭐 이렇게 사는데 그 할부 이자가 있어요. 그 할부로 내는 것 때문에 내는 그 이자가 5.9%. 그게 이자가 있었어요? 네네. 5.9%가 있어요. 그러니까 5.9%면 진짜 지금 제2금융권 특판도 5.9%짜리는 없거든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적금이 지금 막 2%도 특판이다라고 하는 이 수준에 5.9% 이자를 내고 있다는 건 진짜 큰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2%짜리 적금 드는 것보다 5.9%짜리 핸드폰 단말기 값을 빨리 갚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114에 전화하면은 114인가 110인가 전화하면 제 한 핸드폰 단말기 이자 있나요? 이러면 5.9%라고 100% 말할 거예요. 그럼 그거부터 갚겠다 해서 본인이 모아놓은 비상금 같은 거 있으면 일단 그거부터 빨리 갚는 게 좋고 사실 요즘에는 알뜰폰하고 일반 그런 통신사에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지금 무제한 쓰는데 23,00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무제한 쓰는데 23,000원? 네네. 어떻게? 알뜰폰이라서. 그런 약간 잔잔바리 멤버십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포기하면 돼요. 솔직히 그거 못 쓰잖아요. 우리 막 편의점 가서 저 KT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경우 많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막 뒤에 줄 서 있고 그러면 그냥 빨리 막 그냥 계산하잖아요. 못 쓴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영화권 1회 할인 이런 것도 요즘 영화 못 보고. 맞아.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런 혜택 포기하고 매달 나가는 금액을 줄이는 게 낫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막 뭐야 뭐 2, 3만 원 아끼라는 거야 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매달 쌓이니까. 그니까요. 이게 진짜 큰 돈도 아껴요. 이게 큰 돈도 아끼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맞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비싸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여기서 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 시간이 지금 그렇게 비싼가? 시간을 비싸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 시간값이 8,690원인데 나는 뭐 시간이 더 비싸니까 귀찮은 건 다 그냥 뭐 택시 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값을 앞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두고 하지만 지금 내 시간값은 여기 있으니까 이거에 맞는 좀 절약을 해보자. 그러면서 차츰차츰 올라가면 또 여기서도 여기에 맞는 절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난 시간에서 너무 와닿는 게 사실 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시급으로 친다면 시급이 높을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이 더 시간 아낄 수밖에 없는 게 본인 시급을 알잖아. 그쵸.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젊을 때는 사실 본인 시급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쵸. 만약에 최저 시급이 요즘 한 뭐 8,000원 후반 9,000원 정도 하는 걸 아는데 본인 시급이 9,000원이니까 본인 시간이 별로 안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내 시간은 그렇게 안 비싸니까. 근데 사실 그때 그 시간을
아끼고 좋은 곳에 투자를 해야지 맞아요. 내 시간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좀 알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지나봐야 아는 것 같긴 해요. 그죠?